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독일 통일 그 30주년을 맞아서 독일 통일 교훈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19차례에 걸친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드렸고 지지난 시간부터 저는 지금 이제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통일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문제 관련해서 지금 냉철한 어떤 이런 통일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또 거론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 그 다음에 9.19 군사 분야 합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장을 결코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될지, 여기 대해서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가 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흡수 통일로 이어질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같은 객관적인 통일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장차 우리가 어떠한 통일 방안을 견지해야 될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께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 도표를 지난 시간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도표를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냉전구조 해체 평화체제 구축 관련 도표인데, 자, 지금 현재 여기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아히에서 남북한이 여기 있다는 뜻이고, 위아히어 이 초록색 별표 모양의 이 표지를 둘러싸고 큰 박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냉전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개의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맨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고동색 남북 적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정전협정, 빨간 게 이제 정전협정 체제가 1954년부터 한반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노란색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역학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의미는 저 위에 있는 큰 박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색깔별로 고동색끼리, 그러니까 남북 적대관계가 남북 평화공존관계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덜너덜한 평화협정 체제, 이것이 이제 남북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수교를 해서 4강 크로스 레커니션 교차 승인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것이 이제 큰 그림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 저 위로 올라갈 때, 이제 큰 강과 산이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못 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5개 5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이 핵심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우리가 평화 체제에 이르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색깔별로. 자, 남북 관계에서는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정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 평화 협정 체제에서는 이제 남북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노란 색깔에서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거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이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수교하는 문제,
이 5개 큰 그 핵심 과제들이 반드시 그 이행이 돼야 우리가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고 탈피해서 평화 체제로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북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75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제대로 된 화해 협력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냉전 그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평화체제 진입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대 핵심 과제 중에서 맨 처음이 자 어떤 형태로든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교류 협력을 제도하고 이런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간의 그 군비 통제 실현을 해서 남북 그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거를 반드시 그 이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그 보장 체제를 확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그 평화 공존 관계로 그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자 이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정전협정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 필요 없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남북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안전보장 대책을 미국이 강구해주고, 그러면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그다음 네 번째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걸 차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드디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해서 이제 또 이 수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면서 4강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이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5개 과제가 이제 핵심 과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체제 이 구축 관련해서 이제 그 좌파 정권들의 여태까지 그 주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우선 김대중 그 당시 대통령이 2000년대 이제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도 14선언을 통해서 남북한이 종전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2000년 12월 달에는 실제로 종전선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나서는 이제 베일린 구상, 판문점 선언, 신한반도 체제, 여기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좌파 진보 세력들의 그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이 주장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그 2000년도 중반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지금 남북한 간에 전혀 신뢰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이 저절로 다 술술 풀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평화체제를 구축해 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군비 통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고, 또 먼저 평화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비핵화도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선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 차원 조약 체결하자. 국가 차원의 조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고,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북한은 미국과 일본 국가 수반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남북한 간의 모든 전쟁 위협이 소멸된다. 이제 이것이 좌파 정권이 진짜 하는 논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좌파 정권에 대한 그 논리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히 그 난센스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냉전 구조가 지금 75년째 존속하고 있고, 그 현재 상황은, 남북 상황은 평화체제 여건 이런 거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도 냉전 중인 우리 남북한이 지금 시폰 과제는 무엇보다도 냉전 구조 이 밑에 거부터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파 정권에서는 요 위에 얘기만 계속합니다. 윗집 얘기만 계속하는데, 지금 현재 이 아랫집에서 어떻게 75년 동안 지금 벗어나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탈피를 할 거냐, 해방될 거냐, 이런 거를 더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그 주장은 지금 현재 무슨 뭐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제 불가침 선언이나 아니면 남북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큰 틀에서 작은 틀로 어떻게 어떤 과제에서부터 그 다음 후속 과제로 진행이 돼야 하는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진행 순서는 먼저 아까 얘기대로 아랫집부터 요거부터 해체를 하자. 냉전 구조부터 해체하고 그리고 나서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 핵심 과제, 이 성실한 이행을 해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남북한은 무엇보다도 92년 체결한 그 기본합의서, 이 체제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합의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자, 성실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로 진입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북한 간이 그야말로 긴장 완화를 위한 앞으로의 그 끊임없는 노력, 이 노력의 산물이 바로 평화체제다. 이런 노력은 개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계속 평화체제만 이렇게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랫집을 해체하는 요 문제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지금 단계가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무슨 세 채널에서 동시에 약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고 어디까지나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는 제일 우선되어야 될 단계는,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할 단계는 남북 한간이 머리를 맞대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모든 남북 문제 현안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채널에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밖으로 보여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 그 수교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정전협정에서 남북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2단계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치면은 맨 처음에 고동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그 우선 순위별 그 과제를 우리가 보면은, 먼저 북한 핵무장, 이걸 우선적으로 그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군비 통제를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그 긴장 완화를 달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고, 그 다음에 남북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해서, 그 다음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 핵 문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문제가 돌파구를 열어줘야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긴다. 세 번째는 화해 협력 제도로 이제 그 다음에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가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북한의 대미일 수교도 성사가 되고 사각 교차 승인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이것이 이제 평화체제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그 우선순위 과제에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2003년부터 쭉 했는데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9.19 그 합의에서 북한은 이제 모든 핵개발 포기하고, 그 다음에 NPT 체제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IAEA 그 safeguard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모든 그 사찰을 받겠다 합의를 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10월 9일 이후로 6차례에 걸쳐서 지금 핵실험을 단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가 맺었던 모든 그 합의 내용 언제든지 파기했던 나라가 우리 북한이다. 그다음 국제사회를 기만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자 제멋대로다, unbridled 해서 완전히 곱비 불린 망아지 같은 그런 그 나라다, 불리한 국가다, outlawed, dishonest, unprincipled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선 그 과제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제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그 입장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과 그 평화 상호 관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남북한이 크게 그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 분단 극복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통일하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먼저 평화 그 다음에 통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군사적인 갈등은 이 분단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로 풀자 이런 게 우리 한국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은 먼저 통일하자 그리고 나서 평화는 저절로 이제 따라오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 문제 협상 이런 거 전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나 예멘 같이 이제 비평화적인 수단, 이른바 이제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통일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평화 관련해서 컨셉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가 자 전쟁이 없고 군사적 도발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야 니들 빨리 그 적화 통일 포기해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 언제 한반도 평화가 도래하냐 하면은 평화에 대한 컨셉 자체가 자 양키가 이 한반도 조선에 조선반도에 있는 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를 해야 비로소 우리 남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한다 이런 컨셉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북한 정권은 자 군비 통제로 무슨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시도한다 이거 웃기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스캡티컬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은 미국과 체결해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남북한 간의 군비 통제 그 군사적 긴장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제 이런 것이 북한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그런 전망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문제 해결할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만약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남아있는 다른 그 세계 핵심 과제의 이행도 이것이 여전히 그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만약 이것이 이 두 가지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볼 것도 없이 우리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협력 이거는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좌파 정부가 이제 햇볕 정책, 포용 정책 하면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다음에 2018년 4.27, 9.19 다 했지만은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과 나타난 게 하나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 남북한이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1번 과제 북한 핵 문제, 2번 과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앞으로 진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남북 문제는 우리 남북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미북 문제 이런 거 갖고도 전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네 번째 과제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 과제, 2번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3, 4, 5번 과제도 하나도 그 진전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5대 그 핵심 과제가 그럼 도대체 언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결 구도에서는 돌파구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언제 가능할까 그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 정권 이 김씨 왕조가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그 불가능하고, 그래서 언제 가능할까 이 얘기 관련해서 저는
반드시 여기 이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김동명이와 같은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이 평양의 지도부로 등장을 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 지도자가 반드시 평양에 등장해야 된다. 북한판, 그러니까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등장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5대 핵심 과제를, 그것도 우선순위별 과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건 중장기적으로 시가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 통일 관련해서 이제 교훈과 시사점에서 얘기할 때, 자, 앞으로 2020년 북한, 이걸 어떻게 1989년 동독처럼 자, 만들어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과 동독을 비교를 할 때, 자, 정치 지도부나,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의식이나, 아니면 정치 문화나, 군부의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80도 천양지차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1989년 동독처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리즈너블한 그런 폴리티컬 리더십이 그 당시에 동독에는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독 수준으로 북한을 바꿔나갈까 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자,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그 우리의 어떤 이런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평화를 계속 피스고 빌딩하는 그런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피스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평화 프로세스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저는 피스 프로세스. 그런데 만약 제 말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북한한테는 완전히 북한 체제를 그 위협하는 어떤 이런 레볼루션 프로세스, 혁명적인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자, 동전선언하자, 무슨 평화체제 구축하자, 이런 그 호황된 얘기보다는, 통일하자, 이런 호황된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냉전 구조를 냉철하게 해체할 수 있느냐. 그런 냉철한,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리짐 체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 특히 그 대북 정책을 하는 안보 관련 이 전부 전문 집단들은, 정책 입안자들은 리짐 체인지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의 그 1989 동독화 그 핵심 목표는, 자, 레짐 체인지는 이제 신사고 지도자 출현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사회의 그 민주화나 북한 주민의 친한국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북한군을 어떻게 그 온건하게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그 산업화를 우리가 촉진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5개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2번과 3번 북한 사회 그 민주화와 북한 주민을 그 친한국화 시키는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형태다 북한 사회를 반독재, 민주화, 또 의식화,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혁명 역량을 우리가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하고 긴밀하게 조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사회의 어떤 형태로도 외부 사조, 그 다음에 자유와 물결, 이런 것들을 유입시켜서 계획 개방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김시황적 독재 통치 내막을 폭로하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엔에서는 9차례에 걸쳐 생션이 있었고, 또 EU나 미국, 일본들도 지금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전선언 문제 잠깐 보겠는데, 자, 현재 지금 남북관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화해협력 단계도 진입하지 못했고, 대결 단계가 대치 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평화체제 진입까지는 그야말로 정말 요원하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은 판문점 선언에서 자 2018년 말까지 종전선언 하자. 그리고 이제 9.19 평양선언 했을 때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 강조한 대로 현 상황은 지금 전혀 이제 대치관계 지속되고 있고 북한 핵무장한 상태고 그래서 남북 정상이 무슨 종전선언만 한다 이걸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 이건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시종 일관 얘기하는 게 자 신뢰 구축 이런 거 저 개무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그 불가침 선언 미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이제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료시킬 그런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한반도에서 이 종전선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11월 달에 그 당시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 하노이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부시하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이 만나서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를 하면 우리가 종전선언 해주겠다. 이 부시가 얘기를 했어요.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가 그 당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은 그 이듬해 2007년 10월 달에 자, 이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해서 14선언에도 이제 그 정전 합의 뭐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고 미국과 중국 지지선언 뭐 이런 거 방안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달에 이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하던 백종천 그 장군을 이제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에서 반응은 야, 현 단계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핵 불능하다. 그러니까 disablement. 예, 근데 모든 그 북한의 핵시설 이런 것들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두 전부 다 깨부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도대체 어떤 그 핵시설을 갖고 있고 어떤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핵신고 목록 이런 거 제출해라. 그리고 UEP 그래서 유레니움 인리치먼트 프로그램에서 그 우라늄 그 농축 프로그램, 플루토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리아 핵 이전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북한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자회담 이거는 자 이거는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이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이제 각국의 입장을 그 살펴보면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자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그리고 평화 공존 관계로 나가자는 이 정치적 선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전선언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비핵화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반도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문제 이제 둘 다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이걸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다음 DMZ 내에서 이제 중화격 GP 이런 거 철수하고 NLL 일대 평화 수역 조성하고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자. 자 먼저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 종전선언 이거는 이제 조선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조미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다. 그래서 북한은 다분히 이것을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먼저 선결 조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만약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70년간의 그 조선반도 전쟁선언도 이건 종식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과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서 제공해야 될 그런 체제 안전 보장 조치다. 그러니까 준 불가침 조약의 그런 성격을 띤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선언 관련해서 자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이건 절대 반대. 그래서 핵물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물질 신고하고 이런 목록들 먼저 제출하라 그 말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할까 말까 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은 자 한반도 문제 당사국은 북한하고 한국, 남북한이고 그리고 미국이다. 중국은 일단 자기는 뺐어요. 그러니까 동방경제포럼에서 이제 18년 9월 12일 날 이제 시진핑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에서도 스스로 배제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항상 우리 중국이 정전협정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제 정전협정의 그 평화협정으로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시종 일관했던 거고. 그러나 요번에 이런 언급을 한 내용에는 이제 미국과 그 북한과 관계가 계속 정체되어 있고 돌파구를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까지 그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 문제가 꼬이는 것을 막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을 언제 했느냐 쭉 한번 보니까 자, 47년도, 자, 지금 오른쪽 그 사진 위에 계신 분이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고, 그 당시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 이태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전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도 발효를 했고, 그 다음에 51년 10월 24일 날 트루먼은 독일과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제 종전 선언을 하니까, 이어서, 미국이 이제 독일하고 하니까 이어서 호주, 카나다, 이태리, 뉴질랜드, 화란, 남아프리카,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일과 더 이상 이제 hostility 이런 것들을 종집을 찍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52년도 트루먼은 일본과 종전선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또 56년도 10월 달에 또 일본하고 소련이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관계를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6년까지 보면 전부 다 이제 전쟁은 이미 다 끝났고 한참 지난 뒤에서야 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평화관계로 나아간다. 더 이상 전쟁 없다. 이런 관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관련해서 이제 89년도 12월 달에 이제 부시하고 고바초프가 말타에서 만났고 동서냉전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달에 그 당시 Charter from Paris에서 파리 차타, 파리 헌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34개국 CSE, Conference of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에서 34개국 이 CSE 회원국들이 전부 동서냉전이 이제 전부 종식됐다 이런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팩트, 카메콘, 그 구소련 공식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 동서냉전은 드디어 서방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92년도 1월 달에 부시가 연두교수에서 동서냉전 종식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이른바 종전 선언은 전쟁이 그야말로 전부 공식적으로 종식된 후에 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적대 관계가 전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미리 함으로써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바로 1974년 1월 27일 날 미국이 그 파리에서 자유 베트남, 공산 베트남 그리고 전쟁 종식 선언을 해서 이른바 이제 평화협정, 파리 평화협정인데 이걸 함으로써 이제 미군 철수를 하고 드디어 월맹군은 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을 함락하면서 베트남을 이제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함부로 이제 그렇게 종전선언 떠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에 준하는 과거에 이제 유사한 선언들이 남북한 간으로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전쟁이 끝났다 그런 선언은 아니지만 전쟁하지 말자, 서로 갈구지 말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가침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92년도 발효한 기본합의서에서 그 다음에 노무현의 14선언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 문구가 반드시 이게 종전선언이지 뭡니까? 이미 다 그런 것들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 종전 선언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이 야기되느냐 이런 얘기. 맨 처음에 자 대북 제재 완화 지금 현재 9개 유엔 생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생션들이 있는데 이런 생션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 자 종전인데 왜 이런 것도 필요하냐? 뭐 그런 주장을 틀림없이 할 거고. 두 번째는 자 종전인데 정전 체제는 완전히 종식돼야 되고 정전이 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LL 이것도 필요 없다. 종전인데 NLL 필요 없고 비무장지대 이것도 필요 없다. 전부 비무장화하자, 평화지대화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평화적 이용하자 이런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NLL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서해 평화 수역을 조성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덩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유엔사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자 이제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유엔 안보리 결의하는 제청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이런 데 대한 요구도 분명히 뒤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고 또 북한 위협에 직접적인 그런 위협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군사훈련 이런 것들 전부 중단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적 구축 이런 협상 요구도 뒤따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종전 선언의 시기는 자 언제 그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종전 선언을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전체 그림에서 보듯이 자 평화협정 5번 과제 평화협정 바로 직전이나 즈음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남북 연합 단계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 언제 오는 게 종전 선언이냐면 전체 맨 처음부터 자 1번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에서 군사적 긴장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교류협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밀 수교를 한 다음에 오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하얀 색깔로 된 종전선언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합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통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평양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히 짬뽕과 같은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불가침 관련해서 non-aggression, 남북한 간에 불가침하자. 여기에 대해서 합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하자. 신뢰 구축 조치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군비 제한 조치도 들어가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군비 통제 정책은 자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서 1단계 자 화해 협력 거기에 따른 군비 통제는 자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그 다음에 2단계, 자, 남북 연합 단계 들어가면 그때 이제 군비 제한 조치, 그리고 통일 단계 들어가서 이제 arms reduction, 군축 단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비 통제 정책, 국방 정책 내에 있는 군비 통제 정책 컨셉이었는데, 지금 2018년 평양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 여기는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온갖 좋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야말로 평화지향적이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헷갈리기 쉽게 지금 문서 구성도 다 해놨어요. 그러나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합의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불가침 관련 합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남북한 간은 우선 지상 해상 공중 적대 행위를 전부 중지하자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력 불사용 남북한에 그 다음에 상대 관할 구역을 공격하고 점령하지 말자.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증강을 중지하자. 그리고 봉쇄 차단하고 항행 방해 금지 정찰행위 중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또 하트라인도 설치하고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봉쇄 차단, 항행 방해 금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북한이 그 유엔의 그 생션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상 봉쇄 들어갈 때, 자, 남북 관계는 이제 안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다국적 군에 의한 북한에 대한 어떤 생션, 해상 봉쇄 이런 작전을 만약 연합 작전을 수행할 때 남한 니들은 빠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을 자 합의를 했고, 자, 두 번째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에 이제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해가지고 5대 그 5 CBMs 지난번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저 그 92년도 그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그 선언, 거기 그 부속 합의서에 전부 이와 같은 그 CBM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자, 이거 여기에 따르면은 앞으로 그 DMZ 그 평화지대화, 야, DMZ, 야, 군사, 자, 비무장지대, 이거를 전부 평화지대화 하자.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는 1km 내에 저 GP들은 전부 철수하자 해가지고 지금 11개 GP를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북측, 남측 전부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JSA 비무장화 해서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여기도 이제 비무장화자에서 자, 초소라든지 인원이나 병력, 뭐 무기 이런 것들 전부 빼고 그 하자. 이거 그 다음에 DMZ 내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하고 역사적인 그 유적을 공동 조사하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 두 번째 사항은, 자, 남북한 간이 앞으로 교류 협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DMZ를 둘러싼 여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군사 시설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치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설치를 위해서 이제 지뢰 제거를 한다든지 장애물을 치우고, 그 다음에 북한 사막의 해주 직항로 이용하는 문제, 제주 해협 통과할 때 서로 이제 그 컨트롤 같은 거를 잘 하자, 그런 얘기고,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에 공동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제 서로 남북한이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앞으로 군사 공동위를 가동을 해서 직통전화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런 그 신뢰 구축 조치,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 훈련, 무력 증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군사 공동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군비 제한 조치인데, 이제 arms limitation. 그래서 자, 다시 얘기대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잘 이행이 되고, 우리가 북한을 믿고 북한이 우리 남한을 믿고 한국을 믿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투명성이 증대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서로 쌍방 간에 그 공격할 그런 의지가 없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전부 입증이 될 때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것이 바로 군비 제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여기 지금 9.19에 합의되어 있는 내용은, 자, 군사 분계선 일대, 저 MDL, 여기서 이제 군사해전 전부 중지하자. 그러니까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연대 그 기동 훈련, 야외 기동 훈련, 매년 우리 저 전방에서 부대들이 해왔던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전부 중지시키자. 그 다음에 우발적인 충돌 방지 대책, 그리고 시범적으로 1km 이내 GP 전부 철수, 아까 얘기대로. 그 다음에 이후에 GP 전부 철수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11개 할 때 이제 남북 그 대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제대로 전부 철수했나, 파괴했나, 이런 거 전부 이제 공동 검증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MDL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헬기나 이제 드론, 무인기나 이런 것 좀 일체 못 띄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40km, 쌍방 MDL에서 40km, 서부 지역은 20km. 저 상공에 정부 비행기 못 띄우게 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미사일 실탄 사격 이런 것들 전부 저 전술훈련 이런 것 전부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서해하고 동해의 해상에서 이제 포사격이나 기동훈련 이런 것들도 전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보 포문도 이제 폐쇄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서해에 이제 평화 수역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 공도 오름 구역을 설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전부 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남북한은 지금 현재, 자, 특히 그 북한의 그 핵무장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그 전략 환경이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재래무기 분야에서 우위에 놓여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전혀 이제 그 대책이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 합의에 대단히 신중했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 비핵화하지 않고 계속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남북한 군비 통제는 군사적인 긴장 완화, 그 다음에 상호 불신 제거를 위한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 여기에 국한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비 통제, 군비 제한 조치에 대해서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단계에서 남북한 간에 그럼 군사적 긴장 완화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만약 합의가 됐다면은 DMZ의 비무장화 이건 오케이. 그러나 반드시 이때 유엔사하고 같이 사연 조율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자. 또 하트라인 설치 오케이. 그 다음에 군사 공동의 가동 오케이. 상호 군 인사 교류하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해도 괜찮다. 그러나 군비 제한 조치까지, 암스 리미테이션 조치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전방 지역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무장 해제한 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북한군의 그 동향 탐지, 이런 정보 감시 수단,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약화시켰고, 감시 감정 더 이상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무장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L 아까 20km, 40km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도권을 목표로 해가지고 북한이 전부 병력들을, 부대들을 전부 전개해 놓고 있는데, 이 북한군 주력의 그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해 평화 수역을 설정함으로 사실은 그 NLL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해 5도 도서뿐만 아니고 덕적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고립화 시켰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서쪽 방어하는 해병대 해공군 이런 데 합동작전 체계를 이제 와해시켰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서해 5도 방어하고 대비태세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서해 지역에 이와 같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맨 위에 초도라고 써 있는 여기 구전대 사령부에 이제 함정 수십 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팔전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잠수함이나 또 여러 개 함정들이 있고, 80척에서 100척의 잠수함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해안 일제의 해안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검 지대한 미사일들도 전부,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화력들을 배비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약 여기에 이제 훈련을 못하게 하면은, NLL 이 밑으로 못하게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의 전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초도 요 위에, 구전대 사령부인데 요 일대에서 훈련 거의 안 합니다. 훈련 안 하고,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백령도, 이 연평도, 이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북한 해안포, 그 다음에 해군 기지의 여기 장산곳에서 등산곳, 이 일대에 이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K9 자주포 이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비태세가 엄청 약화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전력은 그대로인데, 예컨대 장사정포나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전부 허리띠를 풀고 있을 경우에, 그대로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제한 이런 것들은 언제 합의해야 되냐 하면은, 언제 시행되냐 하면은 그야말로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이 전부 해소가 되고, 적대감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신뢰 구축으로 이제 남북 간의 투명성이 증대가 되고, 그래서 남북 연합 단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냉전구조 해체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앞으로 이 5개 핵심 과제, 우선 순위별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북한 핵무기서부터 이제 대량 살상무기 WMD 이 개발을 저지하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걸 이 차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남북 문제에서 국제 문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남북 채널, 그러니까 고동색 채널에서 반드시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뤄야 된다. 남북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화해 협력을 제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동색 분야인데 남북한 간의 이제 정치 경제 공동체를 신설을 해야 된다. 남북 문제고. 네 번째는 이제 남북한을 중심으로 4강 교차 승인, 그러면서 평화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전 선언을 하면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거 국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냉전구조 해체 5대 핵심 과제, 위에 얘기한 이 5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나서, 그리고 남북한이 연합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그 큰 집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로 나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남북한 지도자가 이제 명심할 거는, 자, 우리 냉전체제 해체 과정, 이거는 아까 자, 우리 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다. 그런데 이 냉전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 고동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그래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다. 이런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해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협력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 이 4개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반드시 비핵화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시기 이런 것들은 남북 연합 단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군비 통제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미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통일로 이어진다. 이런 큰 컨셉, 로드맵을 우리가 전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대단히 복잡하고 이 개념적인 얘기들만 많이 풀어놔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런데 하여튼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지금 핵 문제의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 과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떤 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제 경험과 여태까지 제가 국제기구에서 그 CTBTO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험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고민해온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